안녕하세요. 저는 69살인 김정희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노인 종합복지관을 다니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이곳에 오는데 친구들과 함께 요가를 하거나 뜨개질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제 일상의 작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이 복지관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박명수 씨 때문입니다. 박명수 씨는 저보다 3살 많은 72세의 남성으로 복지관에서 탁구 동아리에 속해 있습니다. 늘 단정한 옷차림에 흰 머리칼을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이 깔끔한 인상을 주는 분입니다. 처음 그를 본 순간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곤 했습니다. 탁구를 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빠른 몸놀림과 정확한 스매싱, 그리고 득점을 할 때마다 지어 보이는 미소까지. 저는 그가 경기를 할 때마다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서 몰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는 꽤 오랜 시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또 박 선생님 쳐다보는 거야?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던 친구 순자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저를 쿡 찔렀습니다. 아니야,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이야. 저는 괜히 수저를 만지작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뭘 그냥이야? 내가 몇 달째 보고 있는데 네 눈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줄 알아? 그 말에 저는 민망해서 밥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이미 그를 향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복지관에서 실버 미팅 행사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사회복지사의 안내 방송이 끝나자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버 미팅이라니 젊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던 미팅을 우리 같은 나이에도 할 수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정희야, 우리도 신청해 볼까? 순자가 눈을 반짝이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에이, 우리 나이에 무슨 미팅이야.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게 더 낫지.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순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마라. 우리도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잖아. 너도 솔직히 좋은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익숙해졌지만 남편이 떠난 지 15년 동안 간혹 혼자라는 외로움에 가슴 시린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왠지 부끄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이, 그래도 망측해. 하지만 순자는 씩 웃으며 바로 사회복지사에게 가서 저와 함께 참가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정희야, 기대해봐. 혹시 박 선생님 같이 의젓한 분 만날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넣는 순간 실제 박 선생님이 내 짝이나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명수 씨와 짝이 된다면 어떨까? 그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드디어 실버 미팅 날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남녀 한 쌍씩 마주 보며 앉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콩닥거리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제 앞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고 어떤 분이 제 짝이 될지 몰라 긴장되었습니다. 자, 이제 각자의 자리로 이동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의 맞은편에 누군가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박명수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수 씨도 놀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함이 김정희 씨 맞지요? 이렇게 마주 앉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의 온화한 미소에 저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운명일까요?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제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그와 짝이 되다니. 저는 이 우연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마이크를 들고 공지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버 미팅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좋은 인연을 찾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자리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세요. 우선 짝이 된 분들끼리 자기소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반면 박 선생님은 평소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미팅을 해보고 처음이어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박명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72살입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나를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네,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69이고요. 복지관에서 요가랑 뜨개질을 배우고 있어요.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오래전부터 바느질이나 뜨개질 같은 걸 해왔어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손재주가 참 좋겠네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서 항상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박 선생님은 탁구를 잘 치시잖아요. 저는 몸을 움직이는 걸 잘 못하는 편이라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부러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기회가 된다면 탁구를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순간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요. 탁구는 생각보다 쉬워요.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분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 같네요. 옆에서 사회복지사가 웃으며 분위기를 북돋았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웃기만 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그동안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박 선생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소에 어떤 취미를 즐기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등산을 참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대신 복지관에서 탁구를 치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해요. 아, 등산이요? 저도 예전에 남편이랑 가끔 다녔었는데 그 말을 하고 나니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 저는 오랜만에 그 단어를 입 밖에 낸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도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님 남편분도 등산을 좋아하셨나 보네요. 네, 하지만 몇 년 전에 떠나고 나서부터는 저 혼자 등산할 일이 없었어요. 박 선생님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혼자 하는 등산이 더 외롭게 느껴지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도 혼자가 된 지 오래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묘한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실버 미팅 행사가 끝나갈 무렵 사회복지사가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네? 오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 깊이 와닿았을까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직접적인 호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복지관에 오시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항상 오죠.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살짝 붉어진 듯 했습니다. 실버 미팅이 끝난 이후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복지관에 가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친구들과 함께 요가를 하고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명수 씨가 오늘 오셨을까? 이전에도 그는 늘 복지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자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어 복지관 식당으로 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차림새에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마주치자 뜻밖에도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순간 심장이 콩 하고 뛰었습니다. 점심 드셨습니까? 그의 다정한 물음에 저는 괜히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이제 먹으러 가려던 참이에요. 그러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같이 드셔도 괜찮을까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점심을? 한순간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혹시 데이트 신청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동료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는 정도로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괜히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야 좋죠. 복지관 식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함께 앉았지만 오늘은 명수 씨와 단둘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트레이 위에는 평범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반찬, 그리고 생선구이 한 토막. 매일 먹던 식사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네, 박 선생님도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도 간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요가하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요. 너무 무리하면 몸이 아플 때도 있어서요. 그렇겠죠? 저도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그가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박 선생님도요. 탁구 치는 모습 보면 참 대단하시던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그제야 실버 미팅 때 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탁구를 가르쳐 드릴까요? 그가 했던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냥 가볍게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배워볼게요. 다음 날
저는 운동복을 챙겨 입고 복지관 탁구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운동 때문이 아니라 명수 씨와 더 가까워질 기회 때문이겠지요. 탁구장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수 씨는 저를 보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셨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라켓을 건네며 자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을 맞추는 감각부터 익히는 게 중요해요.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손목을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저는 그의 가르침대로 따라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이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가 조용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그는 제 손목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의 손길이 닿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손을 스치기라도 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요. 손목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을 이어갔지만 저는 이미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동시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도일 뿐이야. 괜한 생각하지 말자. 저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공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공이 네트를 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아직도 약간 상기된 듯 보였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감정일까요? 단순한 친구 이상, 그렇다고 사랑이라 단정 짓기엔 아직 너무 조심스러운 감정.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의 손길이 닿던 순간 제 마음이 설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느껴보는 이 감정,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로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탁구 연습이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복지관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점심을 같이 먹거나 작은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요즘 복지관에 가는 길이 예전보다 더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이게 설렘일까요? 어쩌면 저는 이 감정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건 젊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고 내겐 다시 오지 않을 감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슴 한편에서 왠지 들뜬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저는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요가 매트를 정리하며 가볍게 땀을 닦고 있는데 문 앞에 서 있는 박 선생님이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그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박 선생님, 오셨어요? 요가 마치셨죠? 식사하러 가시겠습니까? 그의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셔요. 그러자 그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밖에서 드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순간 당황한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밖에서요? 네. 가끔은 복지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식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김 선생님이 괜찮으시면 제가 괜찮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밖에서 식사? 그럼 이건 데이트인가?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마음을 숨기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복지관을 나와 가까운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분위기가 깔끔하고 따뜻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꽤 맛있습니다. 가끔 혼자 와서 먹곤 했는데 오늘은 김 선생님과 함께 와서 더 좋네요. 그의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간질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박 선생님이 먼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메뉴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갈비탕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도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더 그에게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에서 은은한 향이 올라왔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심장은 이 국물보다 더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네?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가 살짝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말에 남한산성 쪽으로 가볼까 하는데 같이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밖에서의 첫 식사도 모자라 이제는 함께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라니. 저는 속으로 놀라면서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한산성이요? 네.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아서 걸어 다니기에 좋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등산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다정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그 순간 박 선생님의 눈빛이 살짝 빛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 박 선생님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복지관에서 아는 사이가 아닌 걸까? 그와의 시간이 점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이란 감정이 나와는 먼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설레었습니다. 남한산성을 가기로 한 주말이 되자 저는 아침부터 괜히 들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대할 일이었을까? 남한산성으로의 나들이 단순한 산책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속마음은 이미 들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데이트였습니다. 그것도 오랜만에 하는 설레고 긴장되는 그런 데이트.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꾸미면 부담스러울까봐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입기엔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은은한 하늘색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를 입고 작은 목걸이 하나를 걸었습니다. 됐다. 스스로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설레도 되는 걸까?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박 선생님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차림새였습니다. 남색 카디건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단정한 운동화까지 신었습니다. 멀리서 보자마자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 선생님, 그가 먼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나요?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가시죠. 남한산성에 도착하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맑은 초가을 하늘 아래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산길이 눈앞에 펼쳐졌고 우리는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가끔 이런 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가 천천히 걸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네, 그러네요. 박 선생님은 혼자서도 자주 오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돌계단이 나왔습니다. 살짝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는데 갑자기 균형을 잃고 몸이 휘청였습니다. 어머! 그 순간 박 선생님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손길이 닿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순간적인 부축이었을 뿐인데도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고 있던 그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그의 손은 여전히 제 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을 더 알고 싶다고. 이 손을 더 오래 잡고 싶다고. 이 손을 좀 더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될까?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조심할게요. 다행입니다. 길이 미끄러우니 천천히 가시죠. 그는 여전히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귀를 간지렸습니다. 여기는 자주 오셨다고 하셨죠? 제가 조심스레 묻자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전엔 아내와 함께 오곤 했습니다. 지금은 가끔 혼자 오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나왔습니다.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렇죠. 저보다 6살 어렸던 사람인데 먼저 떠났습니다. 10년 전쯤이네요. 그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옆에서 나를 부를 것만 같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왔어요 하고 맞아줄 것만 같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이 되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이별을 견뎠을까요? 박 선생님께서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가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빈자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 그의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 사람이 나에게 남겨준 선물일지도 모른다고요. 그 순간 박 선생님이 제 손등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강한 분이군요. 아니요. 그냥 버티는 거죠. 그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산책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우리는 작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간혹 이런 시간 가지시게요? 예. 그래요. 제 심장이 또 한 번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김 선생님 좋아하시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이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의 따뜻한 순간이 지나고 저는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복지관에서 마주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조금 더 알고 싶은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복지관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면 박 선생님과 점심을 함께 먹었고 가끔은 복지관 근처 작은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김 선생님,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박 선생님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벌써 가을도 깊어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한 잔씩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잔을 감싸 쥐고 있으니 손끝까지 온기가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네, 그동안 복지관에서만 배웠는데 가끔은 다른 곳에도 가보고 싶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박 선생님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의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 주말이요? 네. 요즘 단풍이 물든 곳도 있다는데 남이섬이나 가평 쪽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저는 그 제안이 너무나도 설렜습니다.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진짜 데이트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복지관 앞에서 만나 우리는 함께 남이섬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간다는 생각에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꾸미면 어색할까 싶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적당히 단정한 코트에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박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여행을 자주 다니십니까? 아니요, 요즘은 잘 안 가요. 혼자서는 왠지 멀리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더 기대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도요. 남이섬에 도착하니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제가 감탄하자 박 선생님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단풍보다 김 선생님이 더 아름답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는 장난스럽게 웃더니 천천히 앞장서 걸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사람 언제부터 이렇게 다정했을까요? 조금 걷다 보니 작은 나무다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박 선생님의 손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얽히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박 선생님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한 힘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김 선생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은 채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단풍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이섬에서의 그날, 박 선생님과 손을 잡았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 앞으로도 이렇게 김 선생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할 때마다 저는 부끄럽지만 싫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이 길게만 지속될 줄 알았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박 선생님과 점심을 먹고 함께 산책할 생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못 봤니? 친구 순자에게 묻자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안 오신 것 같던데? 안 오셨다고?
한 번도 복지관을 빠진 적 없는 박 선생님이 갑자기 오지 않다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별일이 있겠냐 싶어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박 선생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박 선생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그의 집이 근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들은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예상보다 많이 수척해진 박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왜 복지관에 안 나오셨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집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집은 깔끔했지만 며칠 동안 정리되지 않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 봉지가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프셨던 거예요? 그는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 갔는데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좀 있답니다. 아직 심각한 건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의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셨던 거예요?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저는 그런 그가 안쓰러웠습니다. 박 선생님, 저한테는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고. 그의 남은 시간 동안 함께하고 싶다고. 그날 이후 저는 박 선생님을 혼자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복지관에 나오지 못하는 날이면 제가 직접 그의 집으로 찾아가 밥을 챙겨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바람을 쐬게 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박 선생님이 쑥스러운 듯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이 참 다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민 사람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 박 선생님의 건강은 다행히도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같이 가는 날이면 일부러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고 그가 피곤해 보이면 자꾸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그런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저를 보호자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보호자가 아니면 안 됩니까? 제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 김 선생님의 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그가 조용히 제 손을 감쌌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감정을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진지한 눈빛, 그리고 그의 목소리. 그 어느 것도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 나는 다시 사랑한다 말해도 괜찮을까? 저도요. 결국 저는 솔직해졌습니다. 저도 박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복지관에 함께 갈 때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직이요. 박 선생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요. 그럼 같이 드시죠. 이제는 박 선생님이 먼저 저를 챙겼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뜨겁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든든한 사랑이었습니다.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 사이의 감정도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욱 다정해졌고 가끔씩 스치는 손길에도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여행 한번 가십시다. 여행이요? 네. 겨울이 오기 전에 단풍이 한창인 설악산과 속초, 그리고 강릉을 한 바퀴 돌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의 제안에 나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가깝게 지내며 정을 쌓아왔지만 단둘이 떠나는 2박 3일 여행이라니.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야. 나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니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환하게 빛나는 걸 보았습니다. 여행 첫날 우리는 설악산에 올랐습니다. 맑고 상쾌한 공기 속에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과 나란히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습니다. 춥진 않습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셨으니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산길을 따라 걸으며 나는 그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가 내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함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에게 기댔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에 내 마음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속초의 한 바닷가 근처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커튼 너머로 달빛이 부드럽게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을 와서 그런지 기분이 참 좋네요. 내가 조용히 말하자 박 선생님이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김 선생님과 함께해서 더 좋습니다.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의 손길을 따라가듯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숨결이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며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내 심장은 마구 뛰었고 그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음 날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객실을 비추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내 곁에는 박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잠든 듯 조용한 숨소리를 내며 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온기를, 그의 존재를, 그리고 그의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살짝 몸을 움직이며 그의 볼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속초에서의 하룻밤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우리의 눈빛과 손길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고 그의 작은 손길 하나에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먹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따라 단풍이 물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여행 젊었을 때 많이 해보셨습니까? 박 선생님이 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젊었을 때는 그저 살아내느라 바빴어요. 그는 내 손을 꼭 쥐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 둘이니까요.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릉에 도착해 우리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리조트의 숙소를 잡았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 부드러운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 너머로 해 진려의 붉은 노을이 보였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손길. 또 바다 구경 중이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깊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아니요, 박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 선생님, 그는 천천히 나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강릉에서의 마지막 밤까지 우리는 서로를 깊이 알아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박 선생님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우리 함께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살아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어색하다. 그 사람과 함께한 며칠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집으로 들어선 첫날,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김 선생님,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이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가만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생활이 묻어있는 공간.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될 곳. 박 선생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는 내 손을 꼭 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이런 아침이 너무 좋네요. 그는 내 손을 가만히 덮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김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이 순간을 깊이 새겼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같이 요리를 하는 저녁. 박 선생님, 국물간 좀 봐주세요. 내가 조심스레 국자를 내밀자 그는 한 모금 떠먹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역시 김 선생님의 손맛은 최고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앞으로 요리는 제가 전담해야겠네요. 그러자 그는 장난스럽게 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저는 설거지를 전담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거니까요. 그의 품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네? 사랑합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박 선생님. 그 순간 그는 내 볼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